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신입니다. 네, 다음 주가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 그리고 미국 날짜로는 화요일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선거 바로 직전이고 선거가 끝나고 최종적인 그 정리는 한번 해야지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만날 날이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여론조사, 지지율, 판세 이런 것들이 안개 속이다 할지라도 한 번은 봐야지 되겠고요. 아, 이게 맞는 여론이야?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으로서 어떠한 뭐 변수 같은 것이 있는가도 봐야지 되고 우선 뭐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이슈 등등 굉장히 특별한 그 막판 선거 유세가 이어지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그 자체입니다. 미국이란 그런 나라에서 한번 그 대통령을 했고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세 번째 이번에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은 세계의 쓰레기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뉴욕은 경합주는 아니지만 뉴욕에서 이제 세를 과시하고 하기 위해서 큰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그 이벤트에 초대된 연사가 코미디언이었는데 푸에르토리코가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그리고 나니까 또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은 나가지 않지만 아니 그렇게 특정 인종을 향해서 특정 그런 지역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지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뭐 활발하게 서로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고 급기야 트럼프 후보가 환경미화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조끼를 입고 쓰레기 트럭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런 건 저는 정말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해리스 후보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도 거리를 둬야지 되고 본인은 자꾸만 그런 쪽이 아니라 나는 미래로 나가려는 새로운 지도자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다면 우선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회사, 융자 전문 회사입니다.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후원입니다. 지난주와 지금 또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지난주와 그 지난주 한 2주일 동안은 뭐 여전히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초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매체에서 뭐 선거인단 300 뭐 열 몇 표를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최근에 늘 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지난 몇 주일 사이에는 트럼프 후보에게 조금 좀 올라가는 추세 지금은 아닙니다. 그 추세가 또 멈춰버렸는데 추세가 멈춰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뒤죽박죽 돼 버렸습니다. 많은 여론조사 기구를 정말로 신뢰할 만해 하는 여론조사 기구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하나 동의하는 것은 이제야말로 거의 모든 매체가 초접전이다 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석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률이 지금까지 몇 주일 동안 높았던 이유는 단 하나다.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에서 그래도 조금 분명하게 2% 정도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나 접전인 상황에서는 2%가 엄청나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승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계속 차고 올라가거나 이어지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그 민주당 쪽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여론조사가 수십 개가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동안 조사했던 거 다 내놓는 겁니다. 작은 변화에도 큰 차이가 나오는데 결국은 트럼프 쪽에 가까운 무슨 뭐 트라팔가라든가 이런 쪽의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몇 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해리스 쪽에 약간 좀 우세한 비슷하거나 우세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완전히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다시 50대 50 승률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는 52대 47, 뭐 50
43대 무슨 뭐 48 이런 식으로도 나오지만 54대 48이건 50대 52건 이건 그냥 딱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뭘 돌려볼 때 나오는 그런 승률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냥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로 보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여기를 이제 트럼프 후보가 꾸준히 앞서가야지 되고 블루월 세 군데가 약간 해리스가 앞서가다가 조금 그걸 내줬었어요. 트럼프 후보에게.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뒤섞여서 오늘 아침에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그렇게 빨갛고 빨간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트럼프가 앞선다는 것도 나오고 조지아주도 트럼프가 앞선다. 아니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는 것도 나오고 조지아도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펜실베니아는 약간 트럼프가 앞선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바다주 한 주만 보더라도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여론조사 기구마다 여론조사 기구를 또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분석을 하는 그런 매체도 다릅니다. 누구는 네바다가 해리스가 앞서간다는데 누구는 트럼프가 앞서간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를 해봐야지 한다. 이미 이제 뭐 많은 지역에서는 뭐 조기 투표, 우편 투표, 조기 투표를 60% 이상 한 곳도 있고 투표 당일에 이제 몇십 %에서 합쳐져서 이제 뭐 출구조사부터 발표를 하고 우편 투표를 개표를 하겠죠. 그럼 여론조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지난 몇 주일 동안 트럼프가 이겼는데 뭘 그래 라고 얘기하셨던 그 많은 분들 여론조사가 동률이라고 하는데 도박꾼들은 베팅 사이트는 폴리메이커는요 여전히 아닌데요. 보니까 폴리메이커 같은 경우는 폴리마켓이요. 메이커가 아니라 폴리마켓에서 메이크에서 내놓는 것은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63.1%, 해리스 후보가 36.9%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배터들이 뭘 보고 하는 거냐면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2016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2024년까지 3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과소평가했다는데 배팅을 하는 겁니다. 역사상 3번 연속 어떤 한 후보를 계속 과소평가하는 건 지난 52년 동안 없었습니다. 물론 올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보강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도 트럼프에 대한 그런 여론을 과소평가했다면 해리스 후보가 7군데 경합주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민주당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레드 웨이브가 아니라 블루 웨이브가 나왔었던 것이죠. 뭐 실수가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고 우리가요 2016년도에는 왜 그 트럼프에 대해서 과소평가가 나왔냐면 경합주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뒤늦게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답변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론조사에. 특히 공화당이. 여론조사 못 믿어. 2016년에 보니까 못 믿어. 내가 거기에 왜 답변해야지 돼? 그랬기 때문에 여론조사원을 공화당이 안 믿어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한 것도 많았거든요. 뭐 샤이 트럼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방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지금은 이제 그럴 일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들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오히려 해리스를 과소평가한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2번이나 여론조사 기구들이 이번 3번째 완전히 또 뭐 트럼프를 과소평가했어 하면은 앞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겠죠. 해서 트럼프에게 가중치를 많이 줘서 오히려 해리스에게 조금 덜 줬다. 우리가 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고 물론 역사학자 앨런 리트먼 씨의 그 전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죠. 여론조사 믿을 필요 없다. 13가지 본인이 쭉 뭐 오랫동안 그 무슨 러시아 이 출신의 어떤 그 과학자와 함께 만들어 놓은 그 13가지의 요소 모델에 따라서 볼 때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해리스가 이긴다는 것을 9월 달에 발표했고 이 교수는 며칠 전에도 또 역시 발표를 하고 본인의 유튜브에도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언론과 인터뷰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올해는 본인이 해리스가 이긴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협박을 받았답니다. 가족들도 신변 위협, 협박까지 받고 있고 이렇게 천박하고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내가 이긴다고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 폭력적인 그런 그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교수로서 1984년 이후 10번 가운데 9번을 맞춘 사람이잖아요. 어느 때보다 선거 타이트하다. 내가 틀릴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13개 주요 카테고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예요. 캐릭터, 카리스마까지 포함해서 8개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해리스의 선출하게 적절하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것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더 가깝겠다는 거야. 이런 것을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어요? 조기투표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조기투표 다 나오잖아요. 조기투표 기록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으로서 왜 모르지? 50% 이상 조기투표했다고 하는데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 당에 유리하다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많이 했지만 지금은 공화당도 조기투표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성별 분리하고 뭐 다 분리를 해도 알 수가 없죠. 트럼프 후보에게 실망한 공화당이 해리스에게 투표를 할지, 해리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당파가 트럼프에게 투표할지, 그래도 경제와 국경은 트럼프지 하면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투표는 해봐야지 안다. 그러나 굉장한 접전이고 누구라도 크게 이길 수 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느 후보가 압승을 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섬, 이것은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국의 미국의 교수라고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관이 그분의 말씀처럼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합주에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칸이. 이 사건 자체는 이제 다 알고 계실 테고 뉴욕의 메디슨 그 스퀘어 가든에서 트럼프 후보가 전혀 경합주도 아닌데 많은 사람 모아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자체가 너무나 인종차별인데 흑인도 인종차별 많이 했어요. 흑인은 막 수박을 조각하는 것을 비유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흑인들이 뭘 해먹고 사는가 하다가 수박을 키워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박이 흑인들에게는 독립, 자립의 상징이지만 백인들에게는 컨트롤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서 흑인과 수박을 연결시킬 때는 백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왔고 심지어 해리스 후보를 매춘부라고 한다던가 여성을 비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지만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사람들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연방 이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왕래는 자유롭거든요.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푸에르토리칸들은 투표를 할 수 있죠. 미국에 사는 푸에르토리칸이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푸에르토리칸보다 훨씬 많습니다. 푸에르토리칸에서 제일 큰 신문이 사설을 썼는데 이 사설을 너무 잘 쓴 거예요. 우린 투표권이 없는데 이렇게 투표권이 없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아무리 코미디언이라고 하지만 정치 행사에 왜 코미디를 초대를 해서 그렇게 다 플럼터 보고 하던데 그런 거 다 연출되고 검토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백인들만을 위한 이벤트를 했다는 것 아니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유권자들, 푸에르토리코 유권자들은 절대로 트럼프에게 찍지 말고 우리 신문은 해리스를 공식 지지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영자 신문으로 그 사설을 읽었는데 사설인데 이제 이름까지 딱 썼습니다. 여성들이 더 용감해요. 요즘엔. 여성이었어요. 그 편집인은. 너무 잘 써서 미국에 살고 있는 푸에르토리칸계 유권자라면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이미 푸에르토리칸계의 많은 무슨 연예인들이 음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리스로 확 그 지지로 돌아가고 푸에르토리칸 사람들이 그 정도 그냥 막대우를 받을 게 아니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만 하더라도
유권자, 전체적인 유권자의,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뭐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반 이상이 푸에르토리칸계다. 그럼 그 반 이상이 얼마나 지금 격전지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펜실베니아주 전체 유권자의 약 4%가 푸에르토리칸계 미국인입니다. 푸에르토리칸계입니다. 그러면 지난 4년 전에 바이든이 이겼어요. 펜실베니아에서. 그 8년 전에는 트럼프가 이겼고 바이든이 이길 때 8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전체 유권자가 약 740만 명입니다. 740만 명이 8만 표 차이면 이거 약 1% 정도 되는 거죠. 그럼 푸에르토리칸계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의 펜실베니아의 4%니까 다 나가서 투표를 하면 이처럼 아주 빠듯한 때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푸에르토리칸들이 나가서 투표도 안 하고 해리스도 찍지 않고 그래도 나 몰라라 하고 또 트럼프를 찍는다면, 그리고 또 이 푸에르토리칸은 펜실베니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많습니다. 애리조나에도 많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애리조나주는 무당파도 많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화당에선 트럼프 후보가 나는 내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유감스럽게 그렇게 됐네 하고 사과라도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네 하는데 그 차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특정 인종, 특정 지역을 그런 쓰레기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트럼프 후보가 내 지지자가 쓰레기란 말이야? 현직 대통령이 코미디언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리스 후보 주변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인간 쓰레기라고, 스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코미디언은 트래쉬 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간 스컴이라고 하고 가비지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면 이 정신 검사를 받아봐야지 된다고, 헤드 이그잼 받아봐야지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이슈 같습니다. 다만 해리스 후보가 이제 중도파가, 물론 바이든이 지금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바이든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네만 그런 게 아니라 바이든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해리스 후보는 재빨리 딱 바이든과 자신을 구분을 했죠. 나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의 어느 누구라도 나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도 그런 표현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나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강하게 disagree 한다. strongly disagree 한다라고 딱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래퍼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레게 가수라든가 무슨 리키 마틴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꼭 그 푸에르토리칸계라든가 히스패닉 라틴계 아니라도 아놀드 슈와츠네거조차도 어떻게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그 빅한 그것을 그렇게 다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꼭 그 푸에르토리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채우냐 하면서 나는 해리스에게 투표를 한다고. 슈와츠네거가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주지사를 지냈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후보가 이제 청소복 입고 막 이제 열심히 청소복 입기 전에는 또 맥도날드에 가서 프렌치 프라이즈도 문 다 닫고 오후 4시까지 사진 촬영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것도 지지층은 좋아하지만 지금 보면은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해리스 후보는 확장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선거 운동원들이, 그래서 공화당인데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찍기 싫은 사람,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 표를 받으려고 확장하니까 리스 체니 같은 공화당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서 공화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선거에도 졌죠.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고, 그래서 딕 체니 전 공화당 부통령과 딸인 리스 체니가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였는데 함께 지금 해리스 후보 지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리스 후보는 좀 중도층을 가는 것 같고, 트럼프 후보는 이제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그 이벤트가 한창 이제 뭐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 같고, 다 이겼어, 많은 매체에서 그렇게 할 때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돌아온 뭐 누구 하면서 본인이 늘 성공을 하지만 본인의 고향 태어나고 자란 뉴욕에서는 저 사람 장사치야, 세금도 안 내고 나보다도 세금을 덜 내, 이런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그걸 딱 없애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자신감도 있었을지 모르고, 내가 지금 시간을 다른 데다 쓰지 않고 경합주에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뉴욕에 쓰겠어. 여긴 블루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한, 이게 이제 역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아들 부시, 공화당의 그 딸도, 바브라 부시도 지금 카멜라 해리스를 위해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변수는 글쎄요, 그 정도, 그것도 푸에르토리코의 유권자가 움직여줄 때 이제 변수가 될까? 아니면 이런 거는 있죠. 트럼프 후보가 지금이라도 닷새, 미국 날짜로는 남았거든요. 선거 날까지. 지지 기반을 한 표라도 더 받으려면, 지금 뭐 지난번에 조지아주도 만 몇천 표 차이로 졌었죠, 이 트럼프 후보가.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잡으려면 말을 좀 온건하게 하거나, 또 전통적인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었던 공화당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는 그게 이제 트럼프 후보와 그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선거 유세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경합주에서 이제 선거 운동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좀 집들을 찾아다니고 하는데, 공화당은 돈 많은 일론 머스크가 딱 들어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슈퍼팩 정치행동위원회에 이걸 말하자면 외주를 줬습니다.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나중에 선거에서 만약에 표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었는가, 이것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 여자들은 해리스를 많이 지지하고 남자는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는데, 니키 헤일리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트럼프 당시에 유엔 대사였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하는 얘기가,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그것은 너무 남자들끼리의 힘 이런 걸 자랑했는데 여자들은 보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뭔가를 조금 바꾸면 어느 정도라도 중도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대신에 또 해리스 후보는 여성에게서의 지지율은 높지만, 그리고 여성들이 투표율도 높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요즘은 여자들에게 우리가 많이 뺏겨 하는 이런 감정이 조금 있어서 미국에도 그런 것이 조금 그 약체라고 하면 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런저런 것들을 이제 서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거 스포츠 하듯이요, 끝에 1초까지 가야지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헤일리 후보는 워싱턴 DC 트럼프 후보가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그날 fight like hell, 저기 가서 막 죽을 것처럼 싸워, 절대로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준하지 않도록 했던 그 장소에서, 글쎄요, 마치 이제 그 트럼프 후보와는 달리, 이쪽에서 인종차별, 여성차별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과는 달리 마치 대통령이 뭐 된 것처럼 트럼프 됐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듯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는 계속 분열의 정치, 그리고 데이 원부터 적을 보복하는 걸 할 겁니다. 저는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나를 찍지 않는 사람에게도 의자를 내주면서 함께 가기를 그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미국 여러분들, 신문들이, 중요한 신문이 뉴욕타임스 는 아니고, 뉴욕타임스는 이제 지지 선언을 했고요. 후보 카멜라 해리스로. 뭐 뉴욕타임스야 원래 민주당이니까. 워싱턴 포스트와 LA 타임스 같은 데가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USA 투데이까지. 이게요, 원래 사업하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언론 매체를 갖고 있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공정하게 하려고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의 잭 베이조스가 하는 거고,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패트릭 순시용이라는 원래 의사였거든요. 외과 의사였다가 약 만들어서 팔아서 엄청 부자 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2018년도에 5억 달러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 헬스에 관련된 뭔가를 맡고 싶다가 못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프 베이조스도 여러 가지 지금 연방정부와 연결된 게 많습니다. 컴퓨터 크라우딩 서비스라든가 아마존에, 그리고 블루 오리진 그 우주 항공산업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또 USA 투데이 같은 경우는요, 헤지 펀드 회사가 운영을 하는 신문사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외부에서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가디언이라든가 뭐 이런 신문에서는 뭐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유럽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위험하게 보죠. 뭐 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동맹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관세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관세가 되면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게 결국은 미국 그렇게 부러워하는 경제가 다 나빠질 텐데, 이건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뭐 그것을 또 믿지 않고 트럼프 후보를 관세 면에서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해서 오히려 바깥에서 이거 이제 이런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들이 있고, 안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그 지지자들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지금 딱 한 사람이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격전지에서 주말에 여기 이 도시에서 이제 그 컨설트 하면서 뭐 투표하세요 하면 끝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선거 며칠 남지 않았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이 7군데 주를 봐야지 되는데, 어느 한 군데 주조차도 완벽하게 누가 눈에 띄게 이건 딱 이 사람이야 하고 동의하는 주가 없는 미국의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마지막 그냥 한번 쭉 되돌아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들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회사 전문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 관광 공동펀이었습니다. 네, 뭐 저는 다음 주 마지막 방송 때까지 또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을 보시면 날마다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고요. 누가 되든지 이제 미국은 다시 합쳐야지 되겠죠. 그러나 한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들은 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이런 것과 연결해서 나름대로 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충분한 안이 마련이 돼야지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